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SNS가 생긴 뒤로 친구와 지인이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난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가고 뭘 먹었는지,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은밀한 사생활을 다 알게 되어 버렸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다. 신분제 시대에는 가난을 변명할 수 있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는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어, 이 부자들의 삶이 네트워크를 타고 24시간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보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음,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주변 국가인 일본에 비교해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 절망감은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2300년 전에 쓰여진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현인이 되는 것이 더 나은지 히에론의 아내가 물었을 때 시모니데스는 부자와 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야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낫지요. 나는 현인들이 부자들 문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이 부자와 이 현인들의 그걸 삶을 봤을 때 무엇이 더 좋은지를 따져봤을 때 돈이 더 좋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지 못한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욕구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 그런데 이제 노자 도덕경 2500년 전에 쓰여진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지니 욕심낼 것을 보이지 말라.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할지니. 아,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뭐 CF나 어떤 예능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 승자들에 대한 그 어떤 존중감, 부러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어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급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2500년 전 이 동양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자 도덕경의 가르침대로 그런 훌륭한 것들, 승자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말고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쟁은 경쟁대로 이루어지되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 혹은 그 경쟁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분야에 눈을 돌렸던 사람들 그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쓰여진 그 신무협을 일으킨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도라는 그런 신무협 그런 무협지가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무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용병들이죠. 근데 그들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문파의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좋은 싸움을 이어가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주류 문파로 그들이 흡수되지가 않고 그냥 삼류무사
혹은 용병들의 삶으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책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것은 훌륭한 대로 6대 문파는 6대 문파의 대로 경쟁을 하면서 그들의 훌륭한 것을 드러내도 좋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문파가 아니어도 괜찮다. 어, 그들의 자리에서 용병들의 자리에서 싸우고 희생하고 연대하고 즐기고 술 마시고 춤추며 꿈꾸고 거기서 죽어간다. 어, 그 자체로서의 삶의 가치가 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어, 그런 교훈을 저는 이 책을 읽고선 이제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생각만은 아니고 이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쓰신 허태균 교수님 사회심리학을 공부하시고 그것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느린 사회가 천국이 되려면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느려져야 한다. 그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단시간 안에 인생 역전을 꿈꾸지 않으며 물질적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성공이나 성장 이외의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고 원칙이나 규범에 의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느린 사회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저성장 국면에 돌입을 하면서 느려진 사회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한 동네에서만 살고 그러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죽어갈 것이라는 상상은 하기도 싫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소위 선진국의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어도 괜찮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삶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성장, 고도성장의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동성을 발휘해서 그것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1대 99의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의 승자, 나머지 99%는 그러면 패자냐?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여야지 한국의 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지 이 자살률도 줄어들고 우리가 이 줄어드는 출산율도 그냥 애 낳고 살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1%의 삶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가 아니다. 아니고 99%의 삶도 가치가 있고 그것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삶이다. 괜찮다.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퍼져야지 한국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